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스틴 킴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예,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네네. 뵙습니다. 벌써 5월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5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학생들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에 최종적으로 디파짓을 하면서 이제 모든 지원 과정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딱 한 학교에만 이제 디파짓을 걸었으니까요. 이제 12학년 학생들은 다 마무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정말 홀가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뭐 한 여름 방학 때부터 지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네. 에세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5월 1일까지 온 거니까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웨이팅에서 아마 또 어쩌면 발표가 좀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등록한 학생들을 보고 뭐 네. 좀 수가 모자라면은 이제 네네. 웨이팅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아, 뭐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네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웨이팅에 걸렸던 학생들은 조금 더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기다려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홀가분하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한 학생들은 홀가분하겠지만 사실 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마음이 좀 아쉽고 좀 그런 부분도 그러기도 있을 거예요. 할 것 네.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진짜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정말 모두 마음을 졸이면서 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에 잘 적응하고 공부를 잘 하기를 또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난주에 세미나를 하셨었죠. 네네. 네. 그랬었죠. 그 세미나에 갔다 온 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한 부모님은요. 그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한국에 있을 때도 아이들 미국 이제 유학 오려고 준비하시면서 수많은 설명회 이렇게 다녀보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저스틴 킴 원장님이 하신 세미나가 지금까지 다녀본 세미나 중에서 정말 최고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직 이제 대학 갈 시기가 안 돼서 네네. 아직 안 돼서 참석을 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네. 특별한 뭐 내용이 있으셨어요? 어떤 내용을 다루셨길래? 우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제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세미나가 원래는 2시간을 예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2시간 반을 했습니다. Q&A 빼고요. 그러니까 네. 2시간 반을 진행을 해가지고 한 50여 분 정도 오셨는데 그동안 그 2시간 동안 이제 2시간 반 동안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굉장히 실질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좀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네.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들 한 2시간 반 동안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비밀이 아니니까요. 네. 학원의 1급 비밀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런 건 생각하시면 아니고 다 아시는 건데 이제 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세미나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내년 봄쯤이나 돼야지 세미나를 또 하실 텐데 이번 세미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잠깐이라도 저희 방송 통해서 오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까요? 미국에는요, 그 대학들이 총 2,800개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들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250개 대학들만 경쟁이 있다고 카운슬러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2,800개에서 250개를 빼면 2,550개의 대학은 경쟁이 사실상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결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졸업 학점을 이수를 못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필수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지원하면은 거의 다 합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550개의 대학에서는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50위도 좀 많이 잡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100위 정도까지만 경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8위를 한 학교인데요. 네. 100위를 조금 넘었죠. 근데 그 학교의 합격률이 93%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학생 합격률은 95%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0위
정도까지만 실질적인 그 경쟁다운 경쟁이 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위 정도까지만. 네네. 100위라고 하면 여기 미국이 총 50개, 50개 주니까 한 주당 뭐 한 2개 정도 대학밖에 포함이 안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에는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몇 개나 있나요? 궁금해요. 한 주에 평균 한 2개 정도 될 텐데요. 텍사스에는 총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오, 100위 많이 안에. 있네요. 네네. 꽤 네. 많은 편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라면은요. 이 100위 안에는 6개가 있는데요. 52로 이렇게 줄여보면요. 네. 50위랑 이제 51위부터 100위 또 1위부터 50위 이렇게 나눠보면요. 그 50위권 이내에 드는 대학이 그 6개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 아는 라이스 대학이죠. 아. 라이스 대학이 이제 작년에 14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텍사스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무척 잘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50위권 이내의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요. 사실 텍사스에서는 라이스 대학 말고는 갈 대학이 없는 겁니다. 텍사스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네. 타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면요. 캘리포니아는 약간 이제 저희랑은 반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캘리포니아도 100위 안에요. 저희가 이제 6개 있다고 그랬는데 캘리포니아는 12개의 대학이 있어요. 2 100위 배가 안에. 있네요. 2배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2개의 대학 중에 이제 또 이것도 50위 안에 드는 대학과 50위 밖의 대학을 나눠 보면요. 12개 중에 5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무려 10개가 있어요. 와. 네. 그다음에 이제 51위부터 100위 사이가 이제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희 텍사스가 100위 안에 6개의 대학이 있다는 거는 뭐 적은 개수는 아니지만요. 네. 좀 아쉬운 점은 6개 중 5개가 50위 밖에 있고 음. 그 하나만 50위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또 50위권 이내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라이스 대학 아니면은 타주를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좀 아쉽긴 한데 진짜. 네. 그래도 그 텍사스에서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6개가 있다는 건 어쨌든 반가운 그렇죠. 네, 소식입니다. 타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죠. 네네. 네네. 뭐 그 5개 대학이 50위에서 100위 사이에 있는 게 그게 네. 조금 아쉬운 거죠. 네네. 하지만요. 그렇다면 그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라이스 대학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14위를 했었고요. 그 네. 뒤로는 이제 UT 어스틴이 네네. 이제 56위고요. 조금만 더 하면 50위 안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우리 금년에 좀 힘을 좀 내서 네네. 50위 안으로 들어가고요. SMU가 이제 61위고요. 텍사스 A&M이 69위 그리고 75위를 한 베일러 그다음에 네. 78위의 TCU 그러니까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죠. 네. 이렇게 6개의 학교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100위 안에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50위권 이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라이스 대학 아니면 타주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근데 반대로 이 50위권 이하로 지원할 생각을 한다면 텍사스에 5개의 대학이나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보다도 많은 거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그렇죠. 2개의 대학이 있다고 네네.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굳이 타주로 꼭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위권 이내로 가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요. 네. 50위권 이후로 가면요. 우리 텍사스에 있는 대학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5개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타주로 간다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주로 갈 경우 이제 일단 주립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훨씬 더 비싸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가려고 한다면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그 타주에 있는 대학에서 뭐 너무 좋다든지 또는 뭐 네. 우리 집 전체가 1, 2년 후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이사를 갈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뭐 네. 이러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뭐 우리 자녀가 가능하면 이제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진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든지 뭐 이건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요. 네.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어느 학교 갈래 그러면은 좀 멀리 떨어진 학교 가고 싶다는 애들이 사실 있어요. 많이 있지 네네 않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이제 멀리 떨어진 학교를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가고 싶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네, 50위권 그렇죠. 안에 대학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랑 이제 계속 같이 사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텍사스에도 이제 좋은 주립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잘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냥 텍사스에서 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학비도 그렇고 그럼요. 또 100위권 안에 또 좋은 대학들이 좋은 많이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네. 굳이 뭐 비싼 등록금을 내고 타주로 가야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우선 우리 텍사스에 있는 주에 있는 그 대학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집에서 멀리 가는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로 대학을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뭔가 알 듯 말 듯한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 그 얘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세미나에서는 제가 이제 그래프도 막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아카데믹적인 부분하고 이제 과외 활동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학교 순위가 떨어지는 학교일수록 그 아카데믹적인 부분이 과외 활동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만 과외 활동으로 만회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반대로 이제 과외 활동을 좀 줄이고요. 음. 공부에 더 매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과외 활동이 거의 없어도 공부만 잘해도 대학에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네. 학교 순위가 좀 떨어지는 학교일수록 공부만 잘해도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한 어느 정도 학교 순위부터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저희가 이제 그래프들을 막 이제 학교 1위부터 해서 그래프들을 쫙 보면요. 보통 한 40위권 정도부터는 이게 그냥 공부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성적이 이제 40위권 밖의 대학을 갈 성적이라면요. 과외 활동을 좀 줄이고 공부에 더 매진을 하는 게 맞죠. 예를 네. 들어서 텍사스 안에 그 대표적인 대학인 그 UT 어스틴하고 텍사스 A&M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두 학교를 보면요. 아시다시피 그 56위를 한 그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요. 작년까지는 7%, 금년부터는 이제 학교 랭킹이 그 학교 그 전교 순위죠. 네. 이게 6% 안에 들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과외 활동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지원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또 69위를 한 텍사스 A&M 같은 경우는 학교 랭킹이 6% 7%가 아니라 10% 안에 들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10% 안에 못 들고 랭킹이 좀 처져서 한 25% 안에 들면요. 네. SAT 점수로 보완해서 이제 개런티로 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랭킹이 이제 25% 안에 드는 학생들은 SAT를 1360점 받을 경우 무조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수학 1360점에서 보면요. 수학 최저 점수는 620점, 영어 최저 점수는 6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1360점을 받으면은 25%라고 해도 랭킹이 그래도 무조건 이제 텍사스 A&M에는 합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성적만 되면은 과외 활동도 안 보고 그냥 개런티로 합격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러한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든 또는 뭐 학교 공부가 조금 떨어지면은 SAT 점수로 보완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랭킹이 좀 뒤쪽으로 가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일수록 여러분들은 공부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만 반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네. 다른 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보다는 과외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과외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학교 성적은 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자꾸만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하는 대학이 40위권 밖이다, 좀 뒤로 좀 간다라고 할수록 우리가 좀 더 학교 공부라든지 SAT 이런 성적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많은 학생들이 과외 활동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네. 그거를 막 열심히 해야 된다 대학 가려면 생각하는데 오히려 공부가 뭐 사실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한 어, 40위권 밖으로 가는 대학에 네. 지원한 학생들일 경우에는요. 네. 공부로 대학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원장님 말씀 이제 오늘 접하면서 느낀 게 사실 전체 학생들 중에 미국 전체 대학에서 40위권 안에 대학을 가는 학생보다 밖에 대학을 가는 그럼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그렇죠.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결론이 나올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과외 활동 막 이러니까요. 네네. 이게 봉사 과외 활동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네. 이게 모든 사람들, 모든 학생들에게 다 중요하다? 이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음. 제가 나중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조금 랭킹이 좀 뒤쪽으로 가는 학생들일수록은 그런 학교일수록은 좀 음. 더 공부에 어, 공부로 변별력이 생기고 공부로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 노래 듣기 전에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성적이 좀 낮은 학생일수록 특히 50위권 이후의 네네.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일수록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로 대학을 가는 거다. 과외 활동보다는 맞습니다. 그런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네네. 맞는 거죠? 네, 원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한테 가끔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원장님 저 다음 주에 학원에 못 와요. 뭐 제가 어. 제가 하는 과외 활동 때문에 어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제임스는 공부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네. 저는 공부 잘 못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임스는 공부로 대학을 가야 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네네. 그렇다면 순위가 높은 대학들은 반대로 과외 활동으로 대학을 간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순위가 높은 대학들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 GPA라든지 SAT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저도 주워서 듣기로는 만점에 가까워야지 다들 비슷비슷하게 다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요. 합격률이 5%인데요. 거기 이제 입학사정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 중 80%는 아카데믹적인 면만을 보면 하버드에 충분히 합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한 지원자의 한 20% 정도는 그냥 아카데믹적인 면에서 하버드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 한 80%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5%를 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을 놓고 보면은 20명은 공부에서 떨어지고 네. 나머지 80명은 공부로는 변별력이 없다는 아, 거예요. 네. 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어. 거죠. SAT도 그렇고 뭐 GPA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 80명 중에서 5명을 골라야 되잖아요. 75명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변별력이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의 과외 활동이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 선생님 추천서라든지 이런 공부 외적인 것들을 입학 사정관들이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순위가 높은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과외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이제 얼마나 좋은 과외 활동, 예를 들어 좋은 과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리더십을 보였는지 네. 또는 뭐 얼마나 오랫동안 또 열심히 했는지 등등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순위가 떨어지는 대학일수록 공부에서 변별력이 생겨 버려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외 활동이나 에세이 이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순위가 낮은 대학들은 에세이도 요구 안 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뭐 이런 거 요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없이 그냥 성적만 보고도 합격 불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학일수록 좀 랭킹이 낮은 대학일수록 성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랭킹이 높은 대학일수록 과외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할 때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이 공부 그리고 과외 활동의 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7, 8학년 때 자녀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한다면요. 부모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공부가 아니고요. 과외 활동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과외 활동은 이제 9학년 이후 것부터 지원서에 적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9학년 이후 것부터 적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같이 계셨었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9학년부터 이제 과외 활동을 적게 되었다는데 왜 애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영을 시켜가지고 애를 고생을 시켰냐고 하시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해야 9학년 때부터 좋은 이제 뭐 결과물이 수상 나오죠. 결과물이 네.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상도 받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7, 8학년 때 애를 좀 냉정하게 봐서 공부를 잘한다 싶으면요.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가 어떤 과외 활동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안 되어지면요. 나중에 이제 자녀가 대학에 지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이렇다 할 과외 활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위권 이내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20위권 이내의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 중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없으니까요. 공부 하나만 갖고는 그런 대학에 합격하기가 무척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외 활동을 살펴보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또 성적 같은 것도 보기 위해서는 7, 8학년 자녀가 7, 8학년 그렇죠. 정도일 때 미리 관찰을 잘 하시고 네네. 냉정하게 판단을 냉정하게 하셔야겠네요. 판단을 해야 네.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7, 8학년 때 자녀를 봤을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하는 학생의 경우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쯤 우리 자녀를 봤는데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성적이란 거는 나중에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성적이 좀 안 좋거나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네. 일단은 과외 활동을 줄이고 공부에 더 매진을 해야 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우리 학생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어머님과 함께 유학을 온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학생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제 7학년 때 만났었는데 네. 그때도 학생이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이 확고히 있었습니다. 유학을 올 때부터 나는 이 대학을 가겠다라는 게 확고히 있었어요. 아. 예, 그 대학이 이제 칼텍이에요. 칼텍. 네네. 7학년이었는데 수학은 뭐 너무 잘했고요. 한 8학년쯤 돼서는 수학 SAT 모의고사에서 만점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와, 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뭐 7학년 때 미국에 왔으니까 문제가 아무래도 영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당시에 2,400점, SAT가 2,400점 만점이었을 텐데 그러면 리딩이 800점, 라이팅이 800점, 수학이 800점 이렇게 해서 2,400점이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수학에서 만점이 나와도 영어 포지션이 1,600점이나 그때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학생이 영어가 보통 섹션별로 그러니까 리딩하고 라이팅 섹션별로 한 500점에서 600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1,000점, 1,200점 이 정도예요. 수학이 800점이 나와도요. 이 학생 전체 SAT 점수가 1,900점에서 2,00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을 보면요, 그 SAT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이 사실은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대학이 아니거든요. 아, 가장 그래요? 높은 대학이요. 예, MIT, 칼텍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공대들이. 예, 네. 그런 공대들이 가장 높고요. 음. 지금 이제 SAT 총점이 1,600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왜 그렇게 가장 높냐면요. 얘네들이 뭐 어차피 수학은 뭐 만점을 받잖아요. 거의.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만 이제 만점 받으면 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75%일 즉 이제 탑에서 이제 25%일의 그 평균 SAT 점수가 지금 현재도 1,600점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학생의 그 학교의 그 한 4분의 1 그 탑에 있는 학생들은 SAT를 만점 받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 점수가 만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MIT나 칼텍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 SAT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 SAT 점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400점 만점에 뭐 1,900점, 2,000점 이렇게 받으면요. 아무리 다른 활동이 뛰어나도 네. 합격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학생 어머님은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름 방학이 되면은 칼텍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캠프 저런 캠프에 다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바빠서 뭐 SAT 공부하기 힘들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다른 과외 활동은 사실 굉장히 좀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되는 이제 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근데 SAT 점수가 이제 워낙 좀 낮게 된 거죠. 1,900점, 2,000점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이 기본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웠던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이 안 되면요, 일단 다른 활동들을 줄이든지 중단을 하든지 하고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이 안 되고 과외 활동만으로 이제 대학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칼텍도 못 갔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일반 그 좋은 대학들 이런 대학들에도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네. 왜냐면 SAT 점수가 이제 워낙 그렇게 뭐 1,900점, 2,000점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50위권 네. 바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공부가 따라와 주지 못하는 좋은 과외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외 네. 활동만으로는 대학에 특히 뭐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을 올려놓은 다음에 과외 활동. 그러니까 과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은 다 좀 탑 학교에 진학하는 그 탑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적이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 기본을 꼭
갖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아, 너무 그 학생 스토리 들으니까 안타까워요. 네네. 어쨌든 수학 굉장히 잘하고 네네. 그런 좀 괜찮은 공대에 가고 싶어 했던 학생인데 그 어머니 원장님 말씀 좀 들으시지. 너무 과외 활동하신다고 여기저기 네. 다니신다고. 여름방학 때 이제 캠프 많이 가거든요. 예, 아우.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얘가 지금 성적이 좀 지금 떨어지면요, 여름방학 동안에 그 음. 부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 캠프만 간다고 해서 대학에서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조화를 좀 네.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오시면요, 저한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과외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얘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뭐 많이 과외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과외 활동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학생들의 그 아카데믹적인 면을 먼저 보고 냉정하게 보고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네. 캠프하고 뭐 과외 활동을 막 하기 전에 먼저 성적을 먼저 확인을 하고 네네.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2287님도 오늘 완전히 현실 직시하게 알려주시네요, 원장님 하셨어요. 네네. 이렇게 예도 들어가면서 또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도 중요한 걸 아시고 또 과외 활동도 중요한 거를 아시는데 이를 어떤 비율로 해야 할지 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는데 과외 활동의 뭐 수준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해당되는 그 양은 그 학생들의 공부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냉정하게 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뭐 탑 40 아니면 20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네네. 그에 걸맞은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네네.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우선 기본이 되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뭐 과외 활동을 좀 줄이거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네네. 이제 여름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여름 방학 때 부족한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선행할 부분이 있다면 선행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여름 방학이 다가오니까 원장님은 더 바빠지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제일 바쁠 때죠. 그리고 5월 달도 이제 6월 달부터 여름 방학이 시작되니까요. 네. 5월 달에 이제 그 마무리 짓고 이제 또 준비하고 하느라고요. 가장 바쁠 때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알렌에 이제 브랜치 하나를 또 오픈을 하는데요. 네. 다다음 주 정도면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음. 지금 요즘 이제 여기랑 거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5월에 드디어 오픈을 하는군요. 드디어 오픈합니다. 네. 바쁘셔도 저희 방송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네네. 거는 그럼요. 네네. 나와주시고요. 또 이렇게 기다리시고 또 네네.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네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또 좋은 정보 주신 원장님 저스틴 킴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